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이에요. 자,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어문 규정 개정 고시안 중에 외래어 표기법 해섬 강산 말씀드렸죠. 해섬 강산 원래 우리 기존 규정은 외래어는 띄어 쓴다. 카리브 띄고 해. 그렇죠. 그리고 우리말은 붙여 쓴다. 동해, 남해. 기억나시죠? 근데 이 규정 자체가 부칙에서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이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규정 같은 경우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험 기간에 다 적용이 되지만 요 해석 강산 이거 띄고 붙이는 거 개정은 다 붙이는 걸로 개정됐죠. 다 붙이는 걸로 개정됐는데 요거는 2017년 6월 1일부터다. 뭔 소리냐? 5월 31일까지는 기존처럼 띄고 붙이는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드립니다. 그 안에 보시면 독서실 안에 보시면 다시 붙여놨어요. 정정해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를 좀 들어갈게요. 조금 설명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어려웠죠, 여러분? 정답 몇 번이었을까요? 3번이었습니다. 3번이었어요. 자, 중세 국어의 높임법을 묻고 있어요, 유형이. 그래서 1, 2, 4, 5번은 객체 높임법이었고요. 3번만 1, 2, 4, 5. 3번만 주체 높임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세 국어의 높임법이었는데 여러분이 정리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세 국어의 높임법. 한 번만 정리해 놓으시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 놓으시면 이거 무서운 문제죠. 그래서 지금 현대 국어랑 똑같습니다. 현대 국어에도 있듯이 주체 높임이 있고요. 객체 높임이 있고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 같은 경우는 중세 국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냐? 선어말 어미 시나 샤로 실현된다. 시나 샤. 시나 샤가 붙어 있으면 주체 높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대 높임은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상대 높임은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죠. 상대를 높이는 거니까 보통 밥 먹어가 아니고 밥 먹어요. 이 요자 자리가 상대 높임이잖아요. 어말어미. 똑같아요. 중세 국어에는 이렇게 이게 예디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 꼭지 달려 있는 거. 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면 상대 높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체랑 상대는 쉽죠. 시샤 붙인 거 있다 있고 붙이고 그렇죠. 이렇게 쉽죠. 그래서 객체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객체가 형태가 조금 복잡한데 여기까지 보일까요? 객체는 보통 이렇게 형태가 있어요. 삽, 잡, 잡. 저는 그냥 발음이 옛날 발음을 잘 모르니까 삽잡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삽잡잡 이런 선어말 어미로 실현이 되거나 아니면 이 비읍이 그냥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어 있는 형태. 삽, 잡, 잡. 이런 선어말 어미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어말 어미가 요 모양 그대로 나와주면 쉽죠? 그런데 변형이 조금씩 돼요. 그래서 형태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거는 비읍 불규칙 기억나세요? 우리 현대 비읍 불규칙처럼 이 비읍이 뒤로 가면서 오나 우로 바뀌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와, 자, 워 이런 형태 뒤에 오나 우로 바뀌는 형태 여기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순경은 비읍이 그냥 뒤로 바로 가는 형태. 자, 봐, 자, 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 형태만 아시면 되겠죠. 구분만 하시면 되니까 이 형태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비읍불규칙처럼 뒤로 가서 오나 우로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이 받침 순경 비읍이 그대로 뒤로 가 있거나 이런 거죠. 그럼 뭐가 못 온다? 자와 여기 뒤에 뭐가 못 온다? 자음이 못 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럼 보시면 그리 자와 비읍이 뒤로 가서 오나 우로 바뀌었죠. 자, 오. 비읍이 들어가서 오나 우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시샤 붙었죠. 시샤 붙었고요. 자바 이 뒤에 붙었고요. 받침 자바 뒤에 붙었죠. 오나 우로 바뀌거나 밑에 있는 순경은 비읍이 뒤로 가서 붙는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시샤는 높임, 주체 높임. 그러면 이 앞에 헷갈리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오나 우도 아니고 순경은 비읍도 아니죠. 자음이 붙어 있죠. 따라서 이거는 객체 높임이 아닌 거죠.
시샤는 주체 높임. 요거는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 주체 높임은 시샤, 상대는 있고 있다. 객체는 삽잡잡인데 자오 이런 식으로 고쳐지거나 자부 이런 식으로 고쳐지거나 본인이 이 형태는 딱 세 가지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푸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겁이 나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다음 2번 하겠습니다. 형태소의 개수 나왔죠? 형태소의 개수 가장 많은 것은 이라고 물어주면 좋죠. 다른 것과 다른 것은, 그러니까 개수가 이 중에 다른 것은 물어보면 여러분 다 분석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많은 것은 하면 그래도 낫죠. 시간이 정 없으면 뭘 찍는다? 가장 긴 거 찍는다. 그래서 1번이었죠. 그래서 분석을 보면 떠나가았던 님이 돌아오았다. 몇 개? 11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빠졌네요. 떠나가았던 님이 돌아오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따까지 11개죠. 그리고 머리를 숙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이다라는 동사예요. 숙이어 청하오니 이렇게 9개가 되겠고요. 이따르아 부르어 들이었다 9개가 되겠고요. 푸르은 햇밤을 오았다 몇 개죠? 10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해설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분석을 뜯어주셔야 됩니다. 접두사 뜯어주시고 어미 뜯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번 품사 문제 나왔죠? 뭐랑 구별하는 문제죠? 부사랑 동사 형용사의 부사형.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죠. 기존에 암기시켜드린 것처럼 그냥 이히 부사 찾고 계엄이 찾아도 문제 답은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계엄이 여기 붙어 있고 계엄이는 어디 붙는다? 어미니까 어간에밖에 붙을 수 없다. 그럼 동사 형용사가 어간이 있는 건데 동사 형용사 중에 하나겠죠. 나머지 부사니까. 그럼 답은 5번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이히 부사 보고 두루 가장은 그냥 부사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렇게 써요. 문장의 짜임은 뭘 구분하는 문제냐? 문장의 구조하는 문제죠. 혼문장이냐 겹문장이냐 구별을 하고 겹문장에서는 이어진 문장이냐 아는 문장이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다 잘 푸셨던 것 같아요.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면 성공한다. 조건이죠. 면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면 성공한다가 되겠고 1, 3, 4번은 아는 문장이었습니다. 어떤 게 안겨있냐? 사랑은 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가 않대요. 뭐가? 사랑은 하기가. 사랑을 하다라는 문장이 명사형 전성어미 기로 실현돼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번은 학생들은 주어 동사자 있죠. 학생들은 공부를 했대요. 어떻게? 밤이 새도록까지. 그렇죠. 밤이 새다라는 문장이 도록이라는 부사형 전성어미를 통해서 부사절로 안겨 있습니다. 까지는 조사죠. 웃는도만 까지마저조차부터요. 은커녕. 그 다음에 4번. 우리는 믿어요. 뭘 믿어요? 인간이 존귀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하다는 문장이 간접 인용절로서 안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잘 푸셨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 5번. 요거 조금 이제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요거 다 잘 알고 푸셨는지 기출에 있었던 사항인데 예문이 조금씩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습니다. 자, 두 문장의 의미관계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보통 문장의 의미관계, 단어의 의미관계 나오면 뭐가 나오냐? 뭐 유의관계 나오거나 반의관계 나오거나 아니면 상하관계.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좀 어려웠죠. 전제와 함의가 나왔습니다. 전제, 함의가 나왔어요. 이제 말이 어렵게 써져서 전제, 함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제는 어떤 말이나 일을 할 때 그냥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전제 깔아야 돼. 전제로 깔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참인 거예요. 항상 참. 전제로 깔고 가는 거니까 항상 참이어야 되고요.
함의는 뭐다? 함자가 포함할 때 그 함자죠. 어떤 말을 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바뀌면 이 내용도 바뀌는 거죠.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고 항상 유동적이다. 의미가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판단 방법은 주문장을 부정했을 때 의미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참이면 전제, 흔들리게 되면 함의,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갚았대요. 그러면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빌렸으니까 갚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주문장을 부정을 해볼게요.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부정을 했을 때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린 건지 안 빌린 건지 확실하지 않죠? 그냥 갚지 않았다 그랬는데 빌려서 안 갚은 건지 안 빌려서 안 갚은 건지 알 수 없잖아요. 말장난 같지만. 그래서 이건 함입니다. 두 번째, 철수가 영희를 일으켰대요. 그런데 만약에 부정을 해봐요. 철수가 영희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럼 영희가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함인 겁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면 나는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를 부정을 하면 남은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다? 결혼한 사실은 변하지 않아 있죠. 항상 참이에요. 좀 어려워하는 눈빛이 보입니다.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술 한 잔 더하고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얘를 부정을 해봐요. 술 한 잔 더하지 맙시다. 술 한 잔 더하지 말래요. 그렇지만 방금 전에 술을 둘이 마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이건 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제예요. 자, 전제입니다. 그 다음 미음은 요건 좀 달라요. 나는 동생과 남매지간이다라는 문장으로 동생은 여자다라는 문장이 유추가 되질 않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다른 문장은 돈을 갚았으면 빌렸을 거고 일으켰으면 넘어졌을 거고 결혼한 걸 후회하는 거는 결혼했을 거고 술 한 잔 더 하고 가자 그러면 술을 마셨다는 게 유추가 바로바로 돼요. 바로 유추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동생과 남매지간이라고 해서 동생이 여자다라는 사실이 바로 유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 둘 관계는 전제든 함의든 판단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1번이었다. 기억, 니은 관계다. 이렇게 돼요. 약간 어렵죠? 약간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해설을 조금 더 보시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전제는 깔고 가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이 항상 너가 참이어야 돼. 함의는 포함되어 있는 애니까 말을 바꿔버리면 사실도 바뀌어 라고 했을 때 얘를 부정했을 때 얘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얘를 부정했을 때 얘가 항상 참인지 이것만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출제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번은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수표준어가 아닌 것은 몇 번이죠? 쉬웠죠? 4번입니다. 4번. 손자는 뭐 아들의 아들, 딸의 아들을 가르치지만 손주는 손자, 손녀 모두 가리키는 단어. 그래서 동일한 의미가 아닌 거죠. 표준어는 맞지만.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표준어가 맞습니다. 복수표준어. 그 다음에 7번. 맞춤법에 맞는 것은 몇 번이었죠? 4번. 맞죠? 빵긋도 맞고 방긋도 맞아요. 방긋의 더 큰 의미죠. 방긋, 빵긋 다 맞습니다. 그럼 어디가 잘못됐느냐? 니모율, 지겹도록 나옵니다. 니모율, 기억이니까 리율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린이 란 아니고 란입니다. 한자어 뒤에서 란은 그대로 란이라 쓰지만 외래어나 고유어 뒤에 란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난으로 씁니다. 왜? 외래어랑 고유어는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랑 별개의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난으로 쓰셔야 되고 알고도 모르는 체하였다는 척하였다죠. 척. 그래서 어이, 체 이렇게. 아니면 척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묻는 거는 체죠. 체하였다. 모르는 체하였다. 이게 체가 척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같은 어이 이렇게 암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5번은 껍질체가 아니라 껍질째. 째째체, 제째체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째가 있고요. 체가 있고요. 체가 있죠. 그렇죠? 이 째는
모두 전부를 가리키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껍질째 이런 식으로 붙였어야겠죠. 전미사입니다. 그다음 채는 뭐자? 어떠어떠한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얘 두 개는 의존명사고요. 어떠어떠한 상태. 그래서 옷을 입은 채, 물에 젖은 채 이런 식으로 상태고 뭐 많은 채는 거짓태도죠. 거짓태도. 모르는 척, 아는 척 이래가지고 둘이는 의존명사기 때문에 앞에 말에 띄어쓰고요. 째는 전미사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 8번 들어가겠습니다. 띄어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라고 묻고 있어요. 정답은 3번이었죠. 3번이었죠. 밖에, 뭐뭐 할 밖에든 밖에든 요 밖에는 의미상 구분을 하면 돼요. 오직, only의 의미 있을 때는 붙여 쓴다. 그죠? 그 다음에 바깥, 진짜 바깥, outside 이런 의미가 있으면 띄어 쓴다.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그래서 늙으실 밖에라는 건 only라는 의미라서 붙여 쓰고요. 이 밖에 더 논의할 사항 그러면 이것 외에 더 논의할 사항 없냐 이런 의미라서 띄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띄어쓰기가 맞습니다. 띄어쓰기가 맞고요. 1번을 잠깐 보시면 그때 말씀드렸죠. 뒤에 조사가 붙으면 의존명사, 조사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어미, 니은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는 대로만큼 보면 똑같죠. 앞에 관형어 띄고 체험 붙이고 관형어 띄고 체험 붙이고 대로만큼 뿐 아시겠죠? 그 다음 9번 외래어 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4개였습니다. 잘못된 걸 먼저 볼게요. 자, 싱가, 포르, 그 다음에 콘텐츠 같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캐러멜, 그 다음에 난센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캐러멜, 난센스. 마지막 10번 풀겠습니다. 어법에 맞는 표현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남편을 부를 때는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불러도 되고 여보 불러도 되고 자식이 있다면 누구누구 띄고 아빠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면접관님한테 수고 쓰시면 안 되죠. 수고라는 단어는 동년배나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호상, 돌아가셨는데 호상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제배, 절을 2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뭐 삼가 조율을 표합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3번 품절을 자꾸 높이시면 안 되죠. 품절이나 사이즈는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여기까지 풀고요. 내일 우리 시험이죠. 네.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시험 잘 보시고 월요일날 좋은 소식을 저에게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